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힘내시고 열심히 하셨나요? 이제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죠? 차근차근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최종 정리 민법을 하고 있겠네요. 자, 하여튼 시간이 많지 않을 거고 또 이 상법도 또 확인해야 될 텐데 여러분들 상법은 실력이 있죠? 많이들 하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제가 찍어주는 걸 확인만 하시고 어, 보조수단으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하고 또 해볼 거는, 이 회사 있죠, 회사. 특히 주식회사와 관련되는 이 소송 문제 있잖아요, 소송 문제. 회사 소송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기도 하고, 지금 출제된 걸 보면 거의 나올 만한 주제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잘 체킹해둬도 다시 반복되더라도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아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확인을 한번 하는 걸로 여러분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요 13번은 2022년 올해 나온 거죠. 올해 나온 문제인데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주청의 결의 취소에서 그죠? 주청 결의 취소에서는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는 건 아시죠? 2개월 내에 제기하는 것이고 주총회에서 요건 지난번 한번 해봤던 겁니다.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서 각기 결의가 진행되어진 경우 그랬을 때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각 안건별로 그죠?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한다는 거. 그리고 제 그림으로도 한번 설명해 드렸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판례입니다. 자주 나와요. 지난번에 나왔고 또 이번에 또 나왔네요.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주총의 결의 취소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주총의 결의 하자, 특히 취소에서 부전제소는 또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취소에서와 관련해서는 소의 원인, 원고, 피고 알아두셔야 되죠. 소의 원인은 소집 절차와 내용을 구분하셔가지고 절차에서는 절차의 결의 방법 있죠. 방법에 대해서는 법령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재 불공정한 것이고 내용에 대해서는요. 정관에 위반돼야 돼요. 정관에 위반. 알겠죠? 내용은 정관에 위반돼야 된다. 그래서 소의 원인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소송의 내용이 달라져요. 그렇죠? 구분하죠. 그래서 결의 무효, 부존재, 소가 달라지듯이요. 그 다음에 원고, 피고는 원고는 제소 당시 주주, 이사, 감사다. 그 다음 피고는 회사다. 뭐 이 정도 알아두시고 제소기한은 결의로부터 2개월 내다 했죠. 근데 이거 오면서 항상 비교해야 될 게 있다 그랬죠. 비교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사 소송에서 합병 무효의소와 설립 무효의소를 항상 비교를 해야 되겠죠. 합병 무효의소는 6월 그죠? 제소기한이 설립 무효의소는 2년 그리고 주총의 결의 취소에서는 2개월 내 그래서 2월, 6월, 2년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소송 절차도 우리 앞쪽에서 한명회사에서 있는 규정 중에서 설립 무효 취소의 소와 관련되는 소송 절차가 거기에 규정되어 있었고 그걸 전부 다 준용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관할, 공고, 병합, 담보 제공 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재량 기각을 놓치면 안 돼요. 재량 기각은요. 여기 설립 무효의소, 취소의소, 설립 부존재 확인소 쭉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취소의소만 있지 무효 부존재에는 재량 기각이 없어요. 알겠죠? 재량 기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량 기각이 여기만 있다. 취소의소만 있다. 라는 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판결의 여기 이제 대세요 문제 되겠죠? 대세요. 대세요. 혹은 장래요냐 소급효가 문제가 되는데 판결이 승소 판결을 받잖아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대수요가 인정되고요. 근데
설립무효소와 비교해 봤을 때 설립무효 취소에서는요, 장래효가 있었거든요. 장래효가 있었는데 여기서 준용 규정에 보면 대세효, 본문만 준용하고 단서를 준용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래효를 준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소급표가 된다는 거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알겠죠? 설립무효소에 비해서 여기는 소급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패소 판결에서는요, 고의 중과실 필요가 요건인 것이고, 패소 판결은 항상 알아두셔야 되겠지만, 효과는 상대효입니다. 대세효가 아니에요. 상대효다는 잊으시면 안 돼, 상대효. 그래서 패소 판결을 봤을 때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동일한 것에 대해서 다시 소 제기 가능합니다. 요거 알겠죠? 그다음 청구인락은 당연히 불가능한 것이고, 불가하고, 청구인락이 있더라도 이 인락조서는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 표 하나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판례인데요. 가처분에 의해서 직무집행이 정지되었어요. 정지된 이사를 선임한 주총의 결의 취소 등 있죠. 등에서 본안소송에서 가처분 채권자가 승소가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는 그 가처분 결정은 직무집행정지 기간과 관계없이 본안승소 판결 확정과 동시에 효력이 상실돼 버렸다. 알겠죠? 상실된다. 맞는 말입니다. 요즘은 이제 판례니까 알아두시고 별로 어려운 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주총의 결의 취소 소송의 계속 중에 원고 적격 문제예요. 원고 적격. 특히 주총 결의에서 취소소에서의 절차라는 내용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원고 적격이 시험에 자주 나와요. 원고는 누구였어요? 주주, 이사, 감사가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 감사가 아닌 원고가 주주였다. 주주. 주주가 지위를 상실해버렸다. 그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는 걸까요? 됩니다. 알겠죠? 상실됩니다. 그래서 주총 결의 취소 계속 중에 원고가 주주를 지위 상실했다. 주식을 다 팔아버렸다는 거죠. 그래도 어때요? 주주가 아니잖아요. 이해관계 없죠. 취소를 구할 당사 적격을 상실하고,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로 더한다면, 이 원고인 주주의 지위 상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달리 보지 않습니다. 상실한 건 상실한 겁니다. 주식 교환에 의해서 회사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서 주주의 지위를 상실했거든요. 자기 의사에 반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당사자 적격은 상실한다는 것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한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적격은 변론 종결 시까지 유지해야 된다는 게 원칙이고요. 만약에 원고가 사망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망자가 누구냐? 원고 중에서 주주인 원고가 사망했다. 그럴 때는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합니다. 그래서 소송이 중단되고 상속인이 소송을 승계한단 말이죠. 알겠죠? 중단되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소송 계속 중 사실심 변론 종결 후 이사인 원고가 사망했다. 이럴 때는 소송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끝나져 버려요. 종료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주와 다르게요. 이사의 지위는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위일 텐데 그 지위는 일신 전속정이에요. 알겠죠? 이사의 지위는 일신 전속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의 결의에 이사 대신에 대리인이 참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거 동일한 거죠. 그래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자가 만약에 사망했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인 원고와 이사인 원고가 사망했을 때에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중요하다. 다음에 원고의 자격상실입니다. 원고의 자격상실. 소송 계속 중에
원고인 주주의 지위 상실, 당사자 적격 상실 맞아요. 원고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도 아까 봤던 거 똑같죠? 그게 바로 주주의 포괄적 교환으로 지위 상실되었던 걸 한 번 더 설명해 드린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지위 상실되면 당사자 적격이 상실된다. 의사에 반해서 상실되더라 동일하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다음 주총의 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4번 가보시면 주주 아닌 이사가 임기 만료로 퇴임했다. 퇴임했어요. 그러면 퇴임했을 때 자신의 후임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보유에 여부할 관계없이 후임이사 선임 결의의 하자를 주장해서 주총 결의 부존재 또는 무효하인 법리상 이익이 있다. 여기 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냐면 여기 파란 부분이 틀린 거예요. 다툴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때는요. 이사가 만료로 퇴임이잖아요. 퇴임하면은 이사의 구성원 수가 부족했을 때 그때 새로운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지위가 존속하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후임이사 선임 결의 하자를 다툴 수가 있어요. 실이겠지만 그냥 이사 임기 만료 퇴임했다. 다시 말해서 인원수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퇴임이 처리돼 버렸으면 어때요? 그때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후임 이사 취임 시까지 이사의 권리, 의무를 보유하는 지와 관계없이라는 말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래서 뭐 그런 판례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사임 등으로 퇴임한 이사는 퇴임한 다음에는 주총의 이사결의 하자에 있더라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요.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사 원수를 결했을 때는 임기 만료 사임을 해서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한 이사 취임을 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가 의무가 있다는 거죠. 요럴 경우는 다르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정관소송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돼서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여전히 이사의 권리를 보유할 때 이때는 후임 이사를 선임한 주총 결의 등등을 다툴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 정당 소집권자에 의해서 수집된 주총의 결의라면 설령 주총 소집의 이사의 결의가 없었고 소집 통지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두 소집 통지로 법정 소집기간 준수하지 않았고 극히 일부의 주주에 대해서 소집 통지를 빠뜨렸잖아요. 이거는 단순한 취소 사유에 불과합니다. 판례 내용이죠. 대부분의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빠뜨렸다면 부존재소나 무효 확인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점. 그래서 사례도 물어본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회사 관련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이사 개인을 상대로 그 이사 결의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이익이 없다? 맞는 말이에요. 이사회 결의에 대해 이사가 잘못됐다, 이사의 결의가 잘못됐다, 안 된다는 다투는 것은 이사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상대로 해야 돼요. 알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이사의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이잖아요. 그래서 회사는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다툴 때는 이사 개인이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그 이사는 구성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회사를 상대로 결의 무효 등등을 다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총 결의 취소에서 패소 원고 판결이 확정되면 아까 배웠잖아요. 대세적 효력 가십니까? 아니에요. 패소 원고는 상대적 효력이라고 했잖아요. 상대적 효력.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예,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원고 아닌 자는 다시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걸 말한다. 승소할 때는 대세효가 있는 데죠. 그 다음에 주주가 제기한 이 대표 소송 404조에 따라서 참가하는 경우에 그 법적 소송은 공동선고입니다. 그렇죠? 공동소송 참가입니다.
이건 판례가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 쭉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만은 소송경제도모라든지 대표소의 특성을 살려서 법이 규정한 입법 취지에 따라서 공동소송 참가로 봅니다. 그 다음에 대표성을 제기한 비상의 주주의 보유 주식이 제소 시 발행주의 100분의 2에서 제소 후 100분의 1000분의 만분의 5로 그죠? 감소돼 버렸다. 제소 효력에 영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소송은요. 처음에 100분의 1 그죠? 100분의 1 소수 주주권으로 행사해야 되죠. 근데 그게 제소 후에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영향이 없어요. 다만 뭐예요? 발행 주식을 보유하지 않게 된 때는 당연히 원고 적격이 상실되겠죠. 예, 그건 알아두세요. 줄어든다고 상실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사 선임의 주청 결의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결의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우리 아까 다 봤던 거죠? 소급한다. 그죠? 소급한다. 왜 그런다 그랬죠? 376조 2항에서 준용을 하는데 설리 무효 취소에서에서 190조 본문하고 단서가 있거든요. 거기서 단서는 장례요로 돼 있고 본문은 대세요를 준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단서를 여기서 준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뭐가 된다? 소급표가 있게 되는 거죠. 장례요를 준용하지 않으니까. 이해되셨죠?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래서 회사 관련되는 소송은 예,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살펴보면 여러분이 대비가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